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차동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관련 양도세 사례별 절세 방법 2부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알면 절세나 본전이고 모르면 세금 폭탄입니다. 지난 시간 입주권 관련 세금에 대하여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로 나눠서 다양한 사례별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입주권 관련 처분 단계 양도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므로 세법에서는 주택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과 함께 반복 시청하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겁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세금 폭탄을 맞고 잘 몰랐다고 해봤자 그땐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먼저 입주권 관련 조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세법 89조에 보면요.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제1항 제4호에 보면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보유한 1세대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 인가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시행 인가일,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일,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제3호 과목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요건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해야 되고요. 또는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만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해 줍니다. 조금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례는 1세대 1입주권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2016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고 이 A주택이 2018년 6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입주권으로 바뀌었고요. 2023년 6월 달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네, 비과세입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일이 중요한데요. 이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2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 상태에서 아무 때나 팔 때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마음대로 못 팔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와 양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이 입주권 양도라고 표현해 놓은 곳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사례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례와 동일한 조건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리처분 인가일이 역시나 중요합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 그 이전에 3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사례는 2년밖에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 기존 부동산 평가액은 권리가액입니다. 취득가액에서 이 권리가액, 이 구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요.
지금과 같은 사례에서는 2년밖에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장특공 적용은 불가능한데요. 만약 3년 이상 보유를 했었다면 3년 전에 취득을 했었던 그 취득가액과 이 권리가액 차액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 이 평가액, 권리가액과 양도 당시 이 양도가액과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가액이 9억이 넘는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되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 입주권 상태에서는 준공이 되어서 주택으로 바뀐 이후에 양도해야만 크게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전에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했었다면 권리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보유 연 4년, 거주 연 4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지난 1부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입주권이 준공이 돼서 이 신축주택으로 된 거죠. 신축주택으로 된 이후에 양도하는 케이스인데요. 준공이 돼서 거주를 시작한 이후 3년 동안 거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럴 때 한번 보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총 9년을 인정을 해줘서 36% 적용이 가능하고요. 거주는 준공일 이후부터이니까 3년, 그래서 12%, 총 48%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는 준공 이후에 거주를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양도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보유는 총 9년을 인정을 해주지만요. 거주는 1년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 4%씩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 2%씩 총 18%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2년 거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 2년 거주 이상을 해야만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사례는 입주권이 2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하나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입주권이 2 있는 상태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입주권 비과세 조건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또는 양도일 현재 1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지만 1입주권 외에 1주택이 아닌 경우인 거죠. 그래서 입주권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내용인데요. 1주택 1입주권 특례 내용입니다. 먼저 이 조문을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된 경우입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죠?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두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 번째는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네 번째는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 시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 특례에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A주택을 2018년 5월 달에 취득을 했고 1년이 지난 후에 이 B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22년 6월 달에 양도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비과세입니다.
이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비과세 전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A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이 초과된다면 고가주택이므로 비과세는 안 되고요. 과세됩니다. 만약 이 B가 입주권이 아니고 주택이라면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요. 자, 이럴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 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2019년 8월에 취득을 했다면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되죠. 하지만 지금 케이스는 입주권이죠. 입주권인 경우에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A주택을 양도해버리면 B입주권만 남는데요. B입주권이 다행히 신축주택으로 준공이 되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라면 갈 데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종전주택을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해줍니다. 2019년 8월 달에 입주권을 취득했는데요. 그로부터 3년이면 2022년 8월인데요.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2023년 2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준공되기 전 또는 후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앞뒤로 2년이죠. 이 기간 이내에 A주택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요. 이 신규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되고요.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종전주택 A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입주권이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준공 전날까지를 입주권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이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이 3년은 훨씬 넘고요. 그렇다 보니까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입주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드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개포동 재건축 단지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준공일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미안 블레스티지 단지는 입주권 기간이 4년 1개월이었고요. DH 아너힐즈 개포주공 3단지죠. 4년 11개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개포 시형단지였죠. 4년 9개월. 개포주공 4단지는 5년 8개월. 개포주공 1단지는 5년 7개월이 입주권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 종전주택을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해도 비과세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 재건축이 이 정도인데요. 만약에 재개발이라든지 강남 이외의 지역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이 한 채 있는 분들이 주택을 또 사게 되면 1년 이내에 입주도 해야 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대 6년 내지 7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1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입니다. 다음 사례는 대체주택 특례인데요. 이 대체주택은 조문 내용을 꼼꼼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요.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주택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사업 시행기간 동안이라고 하면 사업 시행 인가일부터 준공되기 전날까지겠죠. 그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각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맞춰야 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두 번째는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그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세 번째로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죠. 그리고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신축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완성되기 전,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번 볼까요? 이 A주택,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이겠죠. 이 A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 A주택은 사업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했든 사업시행 인가일 후에 취득했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주택 취득 시기는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A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었던 이 A주택이 이 준공되기 전 2년, 후 2년, 총 4년 이내에 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축주택 완성 후에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대체주택을 양도한 후에, 사후에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준공 후 2년 이내에 양도를 못하고 준공 2년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 대체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사례는 이 대체주택을 양도했을 때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A 입주권을 취득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준공 전 2년,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리고 이 신축주택으로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 대체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기간 동안 거주에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므로 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는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다른 요건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주택입니다. 그 주택의 사업기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 입주권인 거죠. 그 입주권. 그래서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여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A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B입주권을 상속받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케이스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 입주권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몇 년 이내에 이 A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고요. A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언제라도 이 A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받은 입주권 전제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이 조합원 입주권 관련 세금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